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5월 12일이죠. 목요일 저녁 6시 23분입니다. 일단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해주기를 바랬었지만은 역시나 나스닥이 3.1% 또 빠져주고 현재 시간으로 미국 선물도 1%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어제 9시 반에 발표를 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했지만은 예측치보다 무려 0.2포인트나 올라간 수치가 발표를 했어요. 이게 0.1포인트 정도만 이제 올라갔어도 약간 그래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수치였는데 0.2%.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예측치보다 0.1% 올라간 게 발표를 했었지만은 이제 5월 달에 발표한 거는 이제 무려 0.2포인트나 예측치보다 상회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더 공포 매물이 쏟아졌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이 3월의 지표가 4월의 지표가, 그러니까 4월 지표가 좀 더 낮게 나왔다. 한 0.2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씩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요게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 특히 테슬라가 8%, 애플이 5%가 빠지면서 또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 증시도 2% 정도 하락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나스닥이 언제 그러면 도대체 반등을 해줄 것이냐. 좀 요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지금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3,870만원으로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앞자리가 4천만원대에서 3자로 바뀐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그러니까 막상 CPI 지수 발표하고 나서 내리박았다가 그걸 그대로 V자로 말아 올려주면서 좀 굉장히 시장의 어떤 이게 마지막 바닥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를 그림을 보여주면서 V자로 반등을 굉장히 잘해줬는데, 결국에 그대를 다 반납하더니 그 아래로 상당히 더 내려 꽂은 상황에서 지금 살짝 반등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쨌거나 이런 하락장 속에서 이 하락이 언제 끝나고 반등이 터져 줄 것이냐, 요게 이제 제일 관건인 건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바닥에서 빠진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지금 많이 그래도 터져주고 있다.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돌고 돌아주고 있다. 요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던 1파, 2파, 3파의 끝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3파에서 5파 홀수 파동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린 구간과 여기서 내린 구간과 여기서 내린 구간이 1대1대1의 비율로서 어느 정도는 이제 맞춰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락 3파동의 끝일 경우에는 1, 2, 3 찍고 이제 반등이 나와줬을 때 여기까지만 회복을 해주면 여기에 마지막 골파기 구간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이후로 이런 식의 이제 반등을 우리가 노려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투심이 악화되고 있고 연준이 자금을 이제 빨아들이고 있고, 거기다 어제 바이든까지 한마디 거들었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바이든도 지금 대중국 관세 인하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름값이 사상 최고로 올라가고 있고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고,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코인하는 사람들한테는 바이든은 지금 무능의 아이콘으로 찍혀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물가 지수도 지금 역대급 40년 동안 역대급으로 물가 지수가 올라가다가 이제 정점을 찍고 살짝 이제 내려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좀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이제 요렇게 될 건데, 그러면 피크아웃 했다라는 거거든요.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동안에 떨어지던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 빠지고는 있는데, 이 물가가 저런 식으로 차트가 꺾여주게 되면은 그동안에 떨어지던 낙차를 어느 정도 좀 나스닥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반등이 나올 때가 지금 되어 갔는데 계속 안 나오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락하는 파동에서 봤을 때 여기도 보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빠지다가 이 정도 되돌리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정도 빠지고 되돌리려다가 못 되돌렸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좀 상당히 반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요런 식의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스닥도.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아마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연준에서 예상한 3월 물가 정점론이 어느 정도 좀 맞아 들어가는 그림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3월에 정점 찍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게 좀 시장의 반영이 빨리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 2시간봉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이 지금 바닥을 찍은 구간에서 나름 반등은 쳐주고 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이죠. 야, 26.7K까지 간 거면은 진짜로 이거는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뺀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뺀 거는 진짜로 이 정도 하락에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하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고 나스닥도 좀 반등을 쳐주는 모습,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도 지금 자리가 완전한 바닥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바닥 지점이 돼야 됐었지만은 바닥인 척을 했지만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지하실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찐바닥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역대급 저점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과연 비트코인이 더 내려갈 거냐, 이게 제일 두려운 부분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반등하는 척 하다가 반등을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모든 지지 라인을 다 깨고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이 정도 반등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져도 이 정도 반등은 주고 죽어야 된다. 물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 정도 반등은 주고 내려가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구간은 많이 떨어진 구간이고 최악의 공포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뭐 3만 달러 30K를 깬 구간에서 이게 28K를 가든 27K를 가든 26K를 가든 간에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어차피 손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우리가 다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반등의 크기가 예상보다 크게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제 루나를 살펴볼 건데 우리의 루나는 오늘도 77%가 빠지고 있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아마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것도 이제 힘든 구간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공이 땅에 떨어지면은 튀어 오르는데, 그리고 루나도 어제 이 정도로 빠졌을 때 진짜로 역대급 하락이 나온 이 지점에서 반등이 상당히 크게 터졌습니다. 반등이 이 정도 반등이면은 1시간 동안 151% 올리고 그 다음에 31%를 더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최저점 대비해서는 자, 요 구간에서의 반등 그 반등률 자체가 456%를 반등을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이후의 반등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원웨이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물론 루나는 정말로 거대한 규모의 이제 숏을 잡고 UST를 완전히 죽여버리려는 의도에서 블랙록과 시타델이 손을 잡고 제미니 거래소랑 협업을 해가지고 공매도를 사정없이 쳤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는 알트코인이고 어디까지나 UST에 대한 패깅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권도영 대표도 이 루나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내서 UST를 살리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더 떨어진 거고, 너무나 이제 그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비트코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루나가 아닌데 지금 시장에 루나빨 공포가 너무나 크게 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루나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에 지금 휩싸였고, 세력들은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더 매도를 친 거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과연 안 팔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진짜 털릴 만큼 다 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26.7K가 얼마만큼 많이 떨어진 가격이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워렌 버핏도 샀어요, 비트코인을. 자, 워렌 버핏이 상당히 많은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의 누뱅크 이쪽에서는 비트코인을 이제 재무제표의 1%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차대조표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더 이제 매수를 했다는 거죠, 지금. 물론 워렌 버핏이 직접 매수한 건 아니지만은 이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샀다라는 건데, 그걸 워렌 버핏이 과연 몰랐을까? 워렌 버핏이 다 승인을 해줬으니까 샀겠죠. 워렌 버핏 정도 되면은 거의 대주주격 아니면은 그 경영권에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차고 들어갔을 텐데, 그런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이런 최저점에서 25달러에도 안 산다고 했었는데, 그건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지금 왔죠. 이미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가 됐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피크아웃 했다라는 게 수치로 나왔고, 그동안에 아마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요번에 요 정도 발표치가 나왔으면은 다음 달에는 더 줄어들거든요. 아마 다음 달에는 7.9, 7.8 이렇게 예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달보다는 또 떨어진 수치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상승률 자체도. 그래서 연준은 지금 물가 상승률을 2% 3%대로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8%짜리를. 그래서 이 시장의 극도의 공포가 만연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저점일 수 있고, 이 역대급으로 숏을 쳐서 완전히 시장을 죽이고 거기에 루나까지 한몫을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제 주변에도 코인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쌍욕을 하면서 다 떠나갔고, 마우스 키보드를 부셔버리면서 나가고 정말로 피가 낭자한 그런 시장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주식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피가 낭자할 때 매수를 하고 모두가 환희에 찬 파티를 즐길 때 매도를 쳐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역대급 저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까지 비트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은 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단기간 안에 빠지기 전자리까지 여기까지 32K까지라도 회복을 해주게 되면은 저는 반등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은 마지막 진통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절을 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엑시 인피니티를 들어서 손절을 쳤어요. 이런 구간에서 손절 칠 수 있죠.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 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이러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섣불리 손절을 칠 수도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엑시 인피니트가 그나마 오늘 반등을 좀 세게 쳐주고 있는데 이 엑시도 원웨이로 지금 계속 뺐죠. 20만원부터 지금 3만원까지 뺐어요. 그럼 여기서 숏을 이렇게 치던 이 세력들도 언젠가는 그 숏을 롱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그냥 숏 정리하고 떠나냐? 안 그렇죠. 왜냐면 과매도를 쳐버리니까. 원래 만원짜리 코인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세력들이 10만원까지 펌핑을 시키고 여기서 팔고 나가냐? 여기서 숏을 잡는 거죠. 그럼 10만원에서 숏 잡고 내려 박으면은 원래 만원짜리 코인이 1000원이 되죠. 그리고 1000원에 다시 잡는 거죠. 그리고 1000원짜리를 다시 2만원까지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세력들이 여기서 공매도 치고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할 때 그냥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롱을 잡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숏 커버링이 터지면서 롱이 이렇게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숏을 잡은 세력들이 롱을 잡을 때가 진정한 찐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타이밍이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표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손실 규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밑에 핑크색이 이제 손실을 얼마만큼 봤냐라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 5월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손실을 많이 보면은 사람들이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로 손실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봤으면은 그 이후로 엄청난 반등이 왔고 여기서도 엄청난 손실권 이후에 반등은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대급 손실권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지표일 수도 있지만은 손실 난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반등이 여기도 보시면 손실 엄청 났을 때 반등 나오고 여기도 손실이 엄청 났을 때 반등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왔다. 근데 이 구간보다 지금 구간이 월등히 더 손실폭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나을 것이다.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지금이 마지막 고비다라는 얘기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할 거 없이 지금이 제일 힘든 구간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오늘도 코스피 지금 1.6%가 빠졌는데 이렇게 계속 빠지기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 주가가 빠지고 나면은 이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오게 돼 있다. 그리고 이 구간의 횡보가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 횡보가 길어지는 만큼 매집도 많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가격 회복을 해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진통이 하반기에 좀 상당히 크게 랠리가 올 수 있는 그 랠리 전에 마지막 진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력들도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하겠죠.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 다 진출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100조가
있다. 근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애매한 구간에서 개미들 너도 나도 비트코인 다 들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40K다. 40K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느니 여기서 그냥 내가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세력 정도 되면은 여기서 공매도를 때리고 개미를 싹 다 털어내면서 가격을 하락시키면은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률을 그 세력들은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개미들 다 털리고 바겐세일 들어갔을 때 여기서 롱을 잡는 겁니다. 여기서 대규모 매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쇼치고 여기서 대규모 매집 이후에 여기서부터 땡겨 올려야 세력들은 50% 먹을 거를 200% 먹을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다 발라먹고 하단부에서 바겐세일 할 때 잡아서.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공매도를 쳤었고 지금 루나 같은 케이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이후에 싸게 잡은 다음에 다시 올려놓는다. 이게 세력들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구간이 역대급 저점이고 우리가 이 구간을 버티게 되면은 이 정도 급의 상승 이후에 이렇게 더 올라가는 이거를 맛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희망 고문일 수 있고 희망 회로일 수 있겠지만은 원래 세력들이 그렇게 쉽게 먹여주질 않아요. 굉장히 흔들기와 고통의 구간 이후에 모두가 포기했을 때부터 올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정도 가격대 이거 지금 원화 차트로는 여기까지도 안 깨졌어요. 그만큼 김프가 많이 껴있다는 거죠. 김프로 막고 있다라는 건데 해외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이미 중요한 지지라인들을 다 박살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매도가 그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에서의 공매도가 훨씬 세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모든 지지라인을 깨고 특히 여기 여대 저점 28.8K까지 지금 박살을 내면서 여기 최저점 26.7K까지 보내버리면은 사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손절하고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도 여기까지만 더 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깨버리면은 그 다음에 볼 구간이 없죠. 그럼 2만이냐 15,000이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더 이상 숏에 돈을 쓰는 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는 수준까지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렇게 되면은 이 루나 차트가 지금 이렇게 생겼대요. 처음에는 이 가속도를 붙여서 숏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만큼 고점에서 어느 정도 지점까지 떨어뜨리는 가속도가 붙지만은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숏도 이제는 그냥 여기가 끝인가 보다. 더 팔 물량이 없나 본데? 야, 그럼 여기서 롱 이제 스위칭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때부터 V자 반등이 또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극도의 공포 구간 28.8까지 깨버린 이 구간 그 다음 목적지는 이제 25K, 20K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하락권에서 우리가 진정한 바닥이 나온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평단가도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평단가가 34,700달러예요. 34,000 34K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30K라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28.8K 넥슨 58K인데 일단은 테슬라의 평단가가 34,000이다. 자, 그러면은 머스크는 지금 손실이 찍혀 있을 텐데 머스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지금 전 지구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직하면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결제까지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근데 환경 문제 때문에 일단 그걸 좀 밀어놓은 상태인데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에서 이 비트코인을 조 단위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테슬라를 운영할 때 공매도 세력들이 테슬라 숏을 잡음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못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공매도 세력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 테슬라가 가시적으로 영업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숏 쳤던 세력들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롱으로 전부 스위칭을 하면서 테슬라가 엄청난 폭등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숏 세력들을 싫어하는 이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테슬라의 평단가 아래로 비트코인이 가격 하락이 나온 이 시점에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 이 테슬라에서도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평단가를 좀 낮추기 위한 추가 매수를 좀 어느 정도 물밑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구간에서 이런 매수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그리고 머스크가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저점이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시 한번 어떤 호재성 폭탄급 호재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지금 현재 7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좀 걸려 있는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빠르게 가격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내가 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조금 빠진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추매를 통한 평단가 낮추기 작업을 인간이라면은 하게 돼 있습니다. 충분히 일론 머스크도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대로 된 반등이 좀 빨리 좀 나와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좀 강력한 재료가 좀 터져 준다라고 하면은 이거 V자로 좀 빠르게 말아 올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들, 알트코인들 상태를 살펴보면 일단은 엑시 같은 친구가 반등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온다. 바닥권에서 이 정도로 반등을 나와준다. 그리고 엑시는 작년에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고, 자 보시면은 5000%가 올랐죠. 작년에 5000%가 올랐는데 그걸 그대로 다 뺐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엑시가 일단 선발대로 좀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빠졌으면은 진짜 엑시도 여기서 최소 5만원짜리 요 정도 4만 5만 요 자리까지는 반등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 모습 같은데, 이 엑시의 세력들도 5000%를 올린 세력들이기 때문에 조막손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진 세력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을 한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승 반전의 시그널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엘프 같은 게 오늘 조금 양전이 들어오긴 하는데 위믹스하고, 그래도 이렇게 전부 다 나락을 간 상황에서 그나마 이런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는 코인이 있다라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인데, 이 이더리움은 해외 차트 기준으로 작년 5월 달의 저점을 아직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하반 경직성이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좀 덜 빠진 거죠, 이더리움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죠. 여기 다 깨고 내려온 상태인데, 이더리움은 지금 여기 라인을 작년 저점까지 안 가고 어느 정도 지탱을 좀 해주는 모습인데, 아무쪼록 이 지점을 좀 바닥으로 해서 조금 횡보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방을 조금 시간은 걸려도 요런 식으로 횡보 이후에 상승해주는 그림, 요런 식으로 좀 횡보하다가 상승해주는 그림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어차피 나스닥이랑 연동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반기에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도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사실 코인을 보는 게 좀 무의미할 정도로 루나 때문에 대규모 큰 폭의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루나도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어느 정도 생기고, 거기다 이제 비트까지 좀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쳐주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저는 특히 어제 그 CPI 발표하고 나서 V자로 말아 올리는 거 보고, 이제 V자로 이 정도로 말아 올렸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을 가차없이 깨버리고 여기를 깨고 내려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까지 더 깨고 내린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죽인 거거든요. 그것도 최저 바닥권에서.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흔들어대면은 정말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털릴 만큼 다 털렸다라는 거죠, 전부 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무빙은 이 V자로 갔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무빙, 바닥에서 많이 나오는 무빙이기 때문에 이거 골파기 보고 여기서 롱 잡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V자로 이제 올라간다. 근데 여지없이 청산시키고 또 청산, 확인 사살까지. 그런데 막상 여기 저점 대비해서 여기 저점까지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29K에서 26.7K까지 여기서부터 뺀 것처럼 보여서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저점 대비해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올렸다 빼니까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더 희망을 주고 그 곱빼기로 죽이고, 희망 주고 곱빼기로 죽이는 무빙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 주봉을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거의 지금 마이너스 17%를 빼놨죠. 지금 종가 기준으로. 저번 주에는 11%를 뺐고, 근데 전체 변동폭으로 보면 저번 주에 저점 최저점으로 간 거는 16%를 뺐고, 이번 주에 22%를 뺐어요, 장대 양봉을. 근데 보통 이 장대가 쏟아지는 구간이 마지막 피날레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줄 때도
이렇게 장대를 쏘아 올릴 때 이게 피날레 빔일 수가 있듯이 이런 게 이제 피날레 빔이지 않습니까? 장대 이제 마지막에 싹 쏘아 올릴 때. 근데 이거는 상승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락 때도 마찬가지예요. 피날레 빔이 하락 때도 이런 피날레 빔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방향이 바뀔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피날레 방향이 바뀌죠. 피날레 이후에는 방향이 이렇게 바뀌죠. 쏘면은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데 쐈죠. 그럼 방향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피날레 극도의 공포 구간, 여기는 극도의 환희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차트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이 마지막 공포 구간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주가 오늘이 목요일이고 나스닥 움직임을 생각할 때 목금 이틀이 남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오늘하고 내일 어느 정도 반등을 쳐주게 되면서 아래 꼬리를 어느 정도 말아 올려주는 주봉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래 꼬리의 형태, 바닥권에서의 이런 아래 꼬리의 형태, 바닥권에서의 좀 어느 정도 꼬리가 나온다라는 거는 말아 올린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다라는 요때처럼 신호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은 아직까지 포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충분히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주봉 형성이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주 주봉이 제일 중요하겠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바닥에서 좀 말아 올려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나스닥이 좀 올라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스닥 5분봉 이제 15분봉을 보면은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찍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무빙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30분봉으로 봐도 어제 V자 흔들기 나온 다음에 상당히 많이 뺐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런 식의 반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좀 반등이 나스닥이 좀 시원하게 터져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힘든 구간입니다. 정말로 숨이 안 쉬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강행군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공포의 끝에서 기적적인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불가능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주봉상으로 이 정도의 낙폭을 주는 정도면은 저는 하락의 끝에서 나오는 피날레 빔이 이제 터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올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지금 구간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 말이 안 되게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더 공포를 느끼는데 게 바로 루나 때문이거든요. 루나. 이 루나가 지금 끝도 없이 떨어지니까 비트코인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남은 돈이라도 건져야겠다 하면서 손절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세력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테슬라의 평단가도 지금 현저하게 아래로 내려와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머스크한테도 어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주봉의 마지막 피날레 이후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구간만 버텨내면 반드시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상승장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승장이 오기 전 마지막 진통 구간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힘내시고 건강관리, 멘탈관리에 좀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 좀 더 비트코인이 올라간 가격대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